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3.4 이후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변화를 앓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러저러한 자리들이 다들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나름대로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성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도 함께 우리가 뒤집어 서 있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 해오고 있는 데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박성철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큰 타이틀이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제는 정치다. 그것은 저도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는 현실 진단으로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삼성그룹하고 이렇게 혹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낙인찍힌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100%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 명언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첫 해로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1993년도로 기억됩니다. 그해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무슨 업무차 중국 출장을 갔다가 오기 전날 중국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류고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한국에 이렇게 소개되면서 청와대가 진노하고 그게 또 알려지면서 귀국을 잠시 늦춰서 예정보다 더 늦게 이렇게 귀국했던 일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보도를 접하고 평소 그분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발언만큼은 100% 진단에 동의한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우리 상태는 크게 안 나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나라나 정치인은 다 불신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013년에 OECD가 각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정부를 어느 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거기서 우리나라가 끝에서 6번째인가 7번째의 나쁜 성적을 얻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24.8%로 나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은 42%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OECD 평균대로 보자면은 10명 중에 4명은 그러니까 거의 5명 가까운 4명이죠. 4명은 자기 정부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4.8%입니다. 제일 신뢰도가 높게 나온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82%입니다. 국민의 81%가 정부를 신뢰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47% 수준입니다. 저는 조금 시간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다시 50% 넘어설 걸로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래서 올해 말까지도 50% 수준으로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지율인 것이지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여전히 작년에도 24%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 문항까지 제가 조사할 때 문항이 어땠는가지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국회가 아닌 행정부 이렇게 구분되었을까 하는 데서는 의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걸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거나 응답을 하게 될 때 이때는 거의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아닌가. 어찌 보면은 권력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따라서 여기는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또 포괄된 이른바 이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 가고 있는 여러 세력과 집단들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의 정치,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참고되는 어떤 통계라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로 의견입니다. 사실 뭐 돌아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또 자인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뭐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치를 한 뒤에 뒤늦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크고 작은 선거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제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앞서가지고 여러 어떤 학자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정책 조언을 해주는 분들과 그룹 미팅을 했다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기히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을 더 천착해서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면은 완전히 새롭게 저에게 뭔가 깨우침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 문제를 그거는 뭐 행정의 어느 일각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부의 기능 아닌가 정도로 저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어떤 제가 읽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 대한 통계였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문명이 발전할수록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소위 말해서 잘 살게 될수록 안전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못 살수록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좀 잘 살수록 그런 사고는 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대량의 인명이 이렇게 소상되는 큰 사고 같은 게 예컨대 인도라고 하면 좀 후진국형 나라들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과 대비해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이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활동 반경은 넓어지는 것이고 과거에 가보지 못했던 거 하지 않았던 일까지를 하게 되기 됨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더 많아지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고도 총량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국민소득이 이제 $10,000에서 $20,000 되고 $30,000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과거보다도 안전 문제가 더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수백 명이 비행기를 타고 중국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저 안산에서 1년에 청소년들이 인천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하룻밤 지새면서 대구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밟아 설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을 하면 할수록 과거에 살던 백성위에서도 살고 더 많은 사람이 비행기 타고 더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이제 그 개연성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 문제가 과거에 200년, 300년 전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등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추구하는 가치로서 자리매김되는 자유평등 평화와 동급으로 자유평등 평화 안전 거의 같은 수준의 우리가 추구하는 또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밀고 나가야 될 그런 가치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행정부도 탄생을 한 겁니다. 안전행정부의 그 전신은 행정안전부였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안전이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과거에 그 서로 내무부 아닙니까? 그게 내무부가 어느덧 안전이라는